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동구 재개발구역 건축물 철거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지금까지 20명 넘는 관계자를 조사하면서 재하도급 등 불법성 여부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희생자 3명에 대한 장례 절차가 진행된 가운데 합동분향소에는 추모객들의 행렬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하선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철거 건물 붕괴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휴일에도 관련자를 소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철거업체와 감리 등 현장 관계자 7명을 입건한 데 이어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동구청 공무원 등 지금까지 20여 명을 조사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사고 당일 먼지를 가라앉히기 위해 평소보다 많은 물을 뿌리도록 시공사가 지시했다는 굴착기 기사의 진술을 받았지만 시공사 측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철거 공사의 재하도급 정황을 확인한 경찰은 재하도급 과정에서의 불법성과 업체의 건설 면허 불법 임대 등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특히 이번 수사가 사업자 선정 과정 등 재개발 비리 전반으로 확대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희생자들의 합동 분향소에는 2,800명이 넘는 추모객들이 다녀갔습니다. 추모객들은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며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마음을 위로했습니다. 위안을 받으셨으면 하는 마음 가졌고요. 저희가 함께 있다는 생각으로 잘 힘내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분향했습니다. 절차대로 진행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라는 생각에 시민들의 마음은 더욱 착잡합니다. 인사사고잖아요. 나지도 않은 사고를 절차를 어기면서까지 정말 생명이 중요한데 가슴이 아픕니다. 희생자 7명의 장례 절차가 마무리된 가운데 오늘 고등학생 희생자 등 2명의 발인식이 진행됩니다.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이준석 신임 당대표가 광주시 철거 현장 붕괴 사고의 희생자 합동 분향소를 조문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이준석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이 광주시 동구청에 마련된 철거 현장 붕괴 사고 희생자들의 합동 분향소를 찾아 조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에서 철거 건물 붕괴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광주시가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해 안전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공사를 중단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과 5개 구청장은 어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갖고 오늘부터 2주 동안을 안전점검 특별주간으로 선포해 현장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이 기간에 건축물 해체와 현장 28군데와 일반 공사장 등을 점검해 안전조치가 미흡할 경우 공사를 중단시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급경사지와 배수 펌프장 등을 점검하고 얼마 전 익사사고가 발생한 풍영정천 징검다리에 탈출용 안전줄을 설치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네, 수도권 쏠림 현상, 청년들의 일자리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마다 전북의 20, 30대 청년 수천 명이 전북을 떠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정책 없이는 지방 소멸을 피하기 어렵겠지요. 그리고 이건 전북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네트워크 소식 전주방송총국 진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제에서 대규모 토마토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허정수 씨. 해외에서 신품종을 들여와 실험 재배한 끝에 국내 시장에 맞는 품종을 찾았습니다. 창업농을 위한 정부나 지자체의 교육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 갖춰졌지만 농지 매입과 초기 시설 비용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비닐하우스라도 하려고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초기 투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 편인데요. 근데 정부에서 지금 융자하는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땅 구입하고 일부 조금 더 하면 끝나는 정도라서. 농업뿐 아니라 다른 분야 청년들 역시 상대적으로 기반이 열악한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생계를 잇기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지역 청년 예술인들은 단발성이 아닌 장기간 지속 가능한 지원 프로그램을,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은 실험 설비가 있는 창업 공간과 기술 보증 금액 증가 등을 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지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제조업에 좀 치중할 수 있는 그런 보육 공간이 필요하다. 공유 오피스가 아닌 좀 실험실 성격의 것들을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많은 청년이 일자리를 찾아 지역을 등지다 보니 지역의 기업들은 구인난을 호소합니다. 수도권 쏠림을 부추기는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도 지역 청년들을 위한 정책에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청년 정착을 돕기 위한 중장기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방 정부마다 약간씩 다른 그런 혜택이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까 들어보니까 너무 미미해요. 지금 청년들이 원하는 규모는 훨씬 더 그보다 높은데 현실적이지 않은 지원책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지난해에만 20, 30대 청년 만여 명이 일자리 등을 이유로 전북을 떠난 만큼 지역에 정착하는 청년들이 늘어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 2050 탄소 중립 선언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 온실가스 감축 수단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연구진이 이산화탄소를 기초화학연료인 나프타로 직접 전환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번에는 대전방송총국 조영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석유화학 공장들이 밀집한 여수 석유화학 단지입니다. 이곳을 비롯해 전국의 석유화학 단지에서는 원유 정제 과정에서 석유화학 기초 원료나 휘발유 원료로 사용되는 나프타를 생산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약 5,400만 톤의 나프타 소비를 위해 약 6,100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과 의복과 같은 석유화학 원료는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나프타 생산은 계속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화학연구원이 개발한 합성 나프타 제조 설비입니다. 화력발전소 등에서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수소와 반응시킨 뒤 철촉매제를 이용해 나프타 같은 액체 연료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기존 방식이 이산화탄소를 800도 이상의 흡열과 발열 반응을 이용하는 다단식 간접 전환 방식이라면 이번에 개발된 기술은 최고 300도의 낮은 온도에서도 쉽게 반응시키는 직접 전환 방식입니다. 재생에너지 용량의 10%를 액체 연료로 전환할 경우 이산화탄소의 대량 저감과 기초 원료 생산이란 2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2030년경에 연간 453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하고 연간 254만 톤의 합성 나프타와 합성 연료를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연구원은 현재 하루 5kg의 나프타 생산 용량을 2030년까지 연간 8만 4천 톤 규모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조용입니다. 전라남도가 코로나19로 인한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기존 6명에서 8명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어제 전남도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전남형 사회적 거리 두기를 오늘부터 오는 7월 4일까지 3주간 연장하고 사적 모임은 8명까지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유흥주점이나 노래 연습장 등은 4명 제한이 유지됩니다. 김 지사는 또 종교시설 수용 인원도 현행 30%에서 50%까지 확대하고 백신 접종 완료자는 경로당과 종교시설 등에서 식사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지난해 전남 지역의 관광객이 지난 2019년에 비해 약 38% 감소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지역의 주요 축제가 취소되고 주요 관광지가 폐쇄됨에 따라 전남을 찾은 관광객이 지난 2019년 6,255만 명에 비해 38%가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해 산림욕장 등 청정 지역을 찾은 관광객은 342만여 명으로 지난 2019년에 비해 72%가 증가했습니다. 아시아의 물개로 불린 스포츠 영웅 고 조우련 수영 선수가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습니다. 해남이 고향인 조우련 선수는 1970년 방콕 등 2회 연속 아시안게임 2관왕에 올랐고 은퇴 후에도 대한해협횡단과 울릉도에서 독도를 횡단하는 도전을 이어갔습니다. 스포츠 선수의 국립묘지 안장은 마라톤 손기정, 레슬링 김일 등에 이어 6번째입니다. 최근 민물장어의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전라남도가 소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전남 지역이 전국 민물장어 생산량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실뱀장어의 입식량이 크게 증가해 지난 4월 기준 민물장어의 산지 가격이 지난해 4월에 비해 절반 가까이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남도장터 장어기획전과 공직자 대상 할인 행사 등 소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괭생이 모자반에 의한 양식장 피해가 어업재해로 인정받았습니다.
전라남도는 농업재해특별법상 괭생이 모자밤에 대한 양식장 피해는 어업재해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정부의 어업재해로 인정해 지원할 것을 수차례 건의한 끝에 결국 어업재해로 인정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괭생이 모자반의 유입으로 김과 다시마 등 양식 수산물 손해를 입은 500여 어가에 복급이 10억 7천만 원이 지원되고 영여 자금을 대출받은 189개 어가는 상환 연기와 이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른 무더위가 찾아온 가운데 전라남도가 그늘막 추가 설치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기온이 높아져 폭염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이달 안에 그늘막 등 폭염 저감 시설 70여 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무더위 쉼터에 냉방비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전라남도에서는 폭염으로 온열 질환자 117명이 발생했고 18만여 마리의 가축이 폐사했습니다. 전남 지역의 모내기 진척 면적이 12만 7천여 헥타르로 집계됐습니다. 전라남도는 모내기의 경우 계획 면적 15만 3천 헥타르 대비 현재 진척률이 84%가량이고 보리와 양파의 수확은 각각 89%와 80%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라남도는 도내 농업용 저수지의 저수율이 평년보다 6%가 높은 66%로 앞으로 모내기 등 영농 수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명절 단오인 오늘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당분간 아침 기온도 20도 안팎으로 예년 이맘때보다 높은 기온 보이겠고요. 낮 동안에는 구름의 볕이 가려지면서 어제보다는 기온이 낮겠지만 그래도 30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더위가 이번 주 내내 이어지는 것은 아닌데요. 내일은 비가 내리면서 잠시 누그러지겠고요. 모레부터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비 소식이 있습니다. 우선 오늘은 전남 북부 지역에 오후 한때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오전에 해안 지역을 시작으로 오후부터 밤까지 전 지역에 5에서 3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은 기온은 높지만 하늘은 대체로 흐리거나 구름이 많겠고요. 내륙 지역은 아침까지, 해안 지역은 오전까지 안개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기온 광주와 장성 19도로 어제보다는 조금 낮고요. 한낮 기온 29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여수 24도, 순천 27도로 동부 지역은 대체로 어제보다 1에서 4도가량 내려가겠습니다. 목포의 낮 기온 26도, 강진과 해남 27도가 예상되고요.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24도에서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내일 시작된 비가 일부 해안 지역은 모레 새벽까지도 내리겠고요. 금요일에도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